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참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증시가 참 쉽지 않은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타 글로벌 국가 지수가 그렇게 크게 뭐 폭락하는 흐름이 나온 상황도 아닌데 국내 증시가 특히 더 많은 하락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원인은 들어볼 수 있겠지만 오늘 크게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준 두 가지 큰 사건이 아마 증시의 변동성을 극한으로 좀 끌고 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던 두 가지 재료가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그리고 셀트리온의 오늘 긴급 사용 승인 허가 발표 이슈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한쪽의 측면은 삼성전자로 인한 대형주 플러스 IT 반도체의 하락폭 확대, 그리고 셀트리온 식약처 결과 발표 이후에 사실 뭐 결과가 뭐 크게 뭐 바뀌고 그런 건 없죠. 삼상을 전제로 한 사용 승인인데 원래 다 그렇잖아요. 임상 3상을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발표 안에서 참 요란스럽게 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또 많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지금의 시장은 뭐 큰 틀 안에서 단기적인 하락장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이고,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뭐 빠지면 사서 올라가면 파는 전략으로 이 시기를 버티시고 잘 넘겨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쉽게 안 가죠. 결국 개인의 매수 여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시장을 지지고 볶으면서 지지게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의 섭리고 이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장 너무나 짜증스럽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간 비싸서 못 사는 삼성전자도 또 내려오고 있고, 그간 또 비싸서 못 사던 현대차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최고의 종목군들을 담을 수 있는 이 시점을 파악하는데 온 정신과 신경을 좀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결국은 시장의 주도주를 얼마나 싸게 담고 가느냐, 그리고 그 주도주와 함께 뭐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네 이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의 변화를 매일매일 잘 추격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개파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개파락 출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뭐 각 구간에 맞게 종목군들이 떨어지고 또 빠르게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뭐 현대차도 뭐 하락 3% 정도 하고 장중에 플러스 흐름을 돌려줬고, 뭐 오전에 이제 특히 현대위아가 대형주 중에서는 굉장히 또 강한 흐름, 그리고 반도체는 DB 하이텍, 그 밖에 뭐 항공 섹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우주항공,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당히 오전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전장만 보면은 단지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지 시장은 굉장히 눈치 보는 장세의 흐름을 갔었고, 본격적으로 시장의 변화가 온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으로 출발을 했을 때부터 시장의 변화가 좀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후에 이제 1시 무렵에 장중에 이제 제가 피닉스 소재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고, 제가 이제 기존에 호텔 신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침에 이제 문자를 보내놨죠. 88,000원 구간에 전량 매도를 걸어 놓으셔라.
이재용 이슈가 터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올랐다 깜짝할 사이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걸어놔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올라갔을 때 다 팔았고, 그런 노이즈가 오늘 오후장에 터지면서 종목군들이 우르르 좀 쏟아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저는 원래 낙주를 기다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빨리 종목이 밀려 내려올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장중에 제가 이 선을 금요일날 그어놨죠. 네, 셀트리온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고려해 본다. 13만원 구간부터 이 라인에 매수를 고려해 본다라고 했는데, 오후장에 지수가 갑자기 V자로 이 수직 낙하를 해서 뭐지 하는데, 셀트리온이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결과 발표 이후에 이 시점부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니까 뭐 토탈해서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15%를 시가총액 20조짜리를 던져버리는데, 와, 지금의 시장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오후장의 변동성은 셀트리온이 다 키워놨고요. 이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 구간에서의 첫 반등은 나왔다라고 봐야겠죠. 당분간은 셀트리온은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구간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는 자리까지 떨어졌으나 너무나 빠른 흐름이라 뭐 대응 자체를 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매수로 연결짓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렇게 급락을 시켜버릴지.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에 취약하고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 과도한 신용과 미수를 쓰면서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판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던져버리는 물량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도 지금 고점 기준에서 벌써 10%가 넘게 밀렸습니다. 최고점 기준에서 9%에서 일단 10%가 빠졌고, 오늘 3%가 빠졌으면 13%의 하락인데, 일단은 주봉상 5일선은 버텼죠. 근데 이 밑에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만약 내일장 삼성전자가 이 구간의 하단에 온다면 한 번 정도 공략을 계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83,000원 구간에서 아마 공략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평선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은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시가총액 500조 종목이 고점 대비 15% 빠지면은 충분히 나름의 이제 낙폭가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시황으로 들어가서 이재용 부회장의 안타까운 소식 속에서 뭐 여러 반도체 종목까지 전부 우수수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이재용 부회장의 소식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나, 뭐 2021년도, 22년도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 투자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전반적인 우리나라 사정으로 따져 봤을 때, 뭐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반도체 산업에서 총수의 부재는 엄청나게 아프게 다가오겠지만, 그런 부분은 나머지 분들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업황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 종목군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볼 거고요.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 위주로 봐야 되겠죠. 가장 강했던 종목 위주로 종목을 다시 재편을 해 본다면, 이제 파운드리가 지금 계속 강하기 때문에 DB 하이텍, 그리고 TSA 관련주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장 막판에 좋았던 네페스 아크, 얘도 비메모리 패키징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밖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좀 장 막판까지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지난주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도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종목도 직전 고점을 트라이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강세가 다른 이 우주 항공 종목군들을 굉장히 좀 끌어올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뭐 중소형주는 별로 건들 생각이 없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 우주 항공, 한국 항공 우주죠. 항공 우주 정도만이 이제 대형주 안에서 좀 봐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상한가를 들어갔던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지금은 2차전지 일반적인 종목군들이 힘을 못 쓰고 오로지 전고체 관련주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높은 구간이라 사실 건들기도 어려워요. 실적이 뭐 뒷받침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네, 그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올려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 과도한 지금 상승이 진행이 돼서 더 이상 보기는 조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올렸구나라고 보니까 너무 굉장히 빠르게 종목분들이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줬고 오늘 보면 삼성전자가 밀릴 때 호텔신라 우선주가 네, 급등을 했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은 굉장히 이벤트가 있으면 빨리 올랐다가 이 되돌림이 없이 바로 빠집니다. 이벤트에 의한 상승은 바로 매도를 하고 차익을 해야 네,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에 의한 상승 종목군들은 오늘 안에 다 청산을 했어야 됐고요. 저희도 참 호텔신라 우를 매매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호텔신라를 보유하고 있어서 호텔신라를 반등할 때 매도 청산을 해버리고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약간 물렸었죠. 이때 들어가서 약간 물려 있다가 네, 오늘 매도 청산을 하고 좀 마무리를 했고요. 근데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일단 노이즈가 생겨서 이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이 숙박 섹터로 원래는 보고 들어갔다가 이런 노이즈에 의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숙박 섹터에서는 당분간은 호텔신라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대명순호 시즌이라든지 눌리면 이런 종목군들 떨어지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 매물대 때문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대우건설이라든지 GS건설, 현대건설, 현대 HDC 산업개발 등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가 있었죠. 온라인으로. 그곳에서 이제 설 전에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 발표를 천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대우건설 다시 신고가를 한번 쳤고요. 일단은 1등 종목이니까. 그 다음에 2등주 GS건설 자이죠. 자이 건설도 네, 수급이 괜찮게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갔어요. 즉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 전에 이벤트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의 추가 상승 랠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내일장은 GS건설을 좀 관심 있게 보고요. 현대건설도 괜찮습니다. 현대건설도 나쁘지가 않아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건설주들의 흐름이 타 업종 대비 굉장히 양호하게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NX라는 종목이 크게 안 올랐고 정시 테마로 연결만 안 됐더라도 NX를 보면 좋은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정치 테마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변동성이 커졌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농업 섹터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오늘도 노무바이오가 한 번 더 크게 올랐죠. 일단은 윗꼬리가 너무 길다라는 거는 추후에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눌리면 인바이오 제 공략 타점을 노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신규 상장 종목분들이 굉장히 좀 강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NFC라는 종목이 또 강하게 올랐죠. 앞부분에서는 매매를 잘 해놓고 뭐 추가로 매수를 못했는데 좀 매매를 안 하려다가 뒤에서 조금 물렸네요. 조금 물려서 좀 아쉽게 좀 물렸죠.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거는 내일 아마 손절도 일부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매매를 잘 하다가 뭐 비중이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상관없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는 의미 있는 구간에서 대형주 매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아무래도 그 이슈가 있었죠. 이 오늘 법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었고, 현대차는 실적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종목보다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전분기 적자에 대규모 흑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기본적인 실적 펀더멘털에서는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타 종목 대비 현대차를 트레이딩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구간까지 빠지면 좋은데 뭐 분할 매수로 조금 대응을 했었고요. 그래서 또 오후에 밀렸을 때 추가로 또 잡고 대응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 공략 종목은 현대차로 계속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네페스아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신고가로 만들어 놨죠. 종가 모습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하나 예로 들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예로 들면 이렇게 이제 돌파 이후에 밀렸다가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페스도 아크도 내일장 밀려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 공략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뭐 한국콜마라든지 종목군들 큰 폭으로 밀렸는데, 이런 종목군들 당연히 저는 수익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 되고 좋은 종목군들이 계속 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종목군들을 뭐 한 방에 매수하기보다는 분할로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을 쓴다면 뭐 이런 구간에서 사서 저희가 27,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그냥 단지 내가 산 가격에 다시 오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종목에 대한 분석이 됐고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최초에 이 종목을 봤을 때 어떤 관점에서 나는 이 종목이 쌌는지라고 다시 되물어보는 거죠.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을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최대한 자기가 아는 종목에서 그 전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제가 봤을 때는 다 좋은 위치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덴트라는 종목을 저희는 이틀에 걸쳐서 매수를 했는데요. 이날 들어갔고 이날도 추가 매수를 좀 했었고요. 오늘은 뭐 신규도 다 잡아드렸고요. 비덴트라는 종목도 이 M&A 종목 중에 하나죠. 아주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돌파, 지지, 저항 모든 게 다 응축되어 있는데, 얘도 M&A가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종목이겠죠. 이 구간이 이탈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밀렸다가 양봉이 나오면 시간에서 이런 식으로 드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과 별개로 가는 종목군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카페에서는 이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카페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